네, 안녕하십니까. CS 아닌 퍼실리테이터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56회 북포럼 일부 톡스 오늘의 주제는 자본주의 4.0과 감정노동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해 주실 강연자님을 감정노동연구소 소장님이신 김태용 소장님이신데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김태용 소장님은 26년간 광고 전문가로 업무를 하시다가 우연히 감정노동을 좀 접하시게 되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나서 광고 전문가에서 감정노동 전문가로 이렇게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노동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감정노동연구소를 설립을 하셔서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웃음과 친절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가 감정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일반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마트에서 직원, 스튜어디스도 감정노동자고 굉장히 여러 서비스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가불계의 직장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감정노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감정노동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의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는 자본주의와 또 감정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학, 예술, 그리고 사회학의 통속 강의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오늘의 강연자이신 김태용 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태형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이 제목을 보니까 좀 섬뜩하죠? 자본주의 4.0 그리고 감정노동의 진실, 그리고 손이 쫙 나와 있고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표지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좀 책 팔아먹으려고 너무 이런 이미지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혹시 그럴까요? 예, 그냥 넘어가네요. 예.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압구정동에 있는 큰 백화점입니다. 이 사진에 혹시 이상한 점 하나 없으신가요? 저 꼭대기에 검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아줌마가 자살을 하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압구정동 사거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올라갔느냐? 20대 후반의 젊은 VVIP 여성 고객이 와서 세일 때 가격으로 이 제품을 내놔라. 고객님, 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막 난리를 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랬는데 결국 CS 매니저가 뛰어왔어요. CS 매니저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20대 후반의 VVIP 고객 편을 들었죠. 아주머니가 사과하세요. 난 도저히 사과할 수가 없다. 자살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이제 소방관이 뒤와서 탁 잡아가지고 갠신히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왜 저 아줌마가 자살하는 이 지경까지 이 사회가 왔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접근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4.0 이론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걸 보시니까 머리가 찌끈 아프시죠? 네,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주특기는 어려운 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1.0이 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입니다. 또 머리 아프시죠? 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뮤지컬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퀴즈 하나 나갑니다. 맞히시는 분 제가 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Hope was high,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But the tigers come at night with their voices soft as thunder.
always kill a dream I dream. 예, 문제 나갑니다. 이걸 맞히신 분한테 이 책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 노래가 이 레미제라블 영화의 어느 장면에 나오는 노래일까요? 어느 장면에? 네? 아닙니다. 네. 여자가 그 노동을 하다가 네. 육체 노동 그런 노동 있잖아요. 네네. 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노래를 불러요. 비슷한데 아니었습니다. 예, 거의 예. 정답이었습니다. 네. 예, 바로 팡틴, 아름다운 그 앤 해서웨이가 팡틴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팡틴이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창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딸 코제트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부족해서 이빨도 뽑고 머리도 깎고, 예, 그런 장면에 이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모든 관객들이 이 장면에 다 웁니다. 너무나 슬퍼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팡틴이 저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있나, 창녀로까지 갈 수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여자들은요 30대 중반 이전에 매운 굴로 빠지는 게 흔했었고, 남자들 노동자 평균 나이가 놀랍게도 27살이었습니다. 10대 이전의 아이들이 일하다가 암 걸려서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전혀 놀라운 일이야. 오죽하면 빅톨 위고가 이 영화의 제목을 레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적겠어요. 프랑스만 그랬느냐? 영국, 독일 뭐 다 그랬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자본주의 1.0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보이지 않는 선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죠. 그러니까 자본가의 무한 착취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여자들이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빅톨 위고가 그려냈던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가 빠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도 혁명으로 장식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고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자본주의가 다 망하겠다. 이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여기에 수정은 크리스탈이 아니고 수정했다. 어떻게 수정했느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조의 힘도 키워주고 의료보험도 만들고 도로도 닦고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로 미국도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개혁, 그게 뭡니까? 바로 수정자본주의 아닙니까? 올해 수출 목표 100억 불이야. 너 얼마 수출해? 안 따라해? 너 감옥 가. 이게 유신 아닙니까? 이게 수정자본주의예요.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한테 승기를 잡고 굉장히 잘 살게 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게 뭐냐?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죠. 신자유주의라는 게 바로 옛날의 자유주의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팡틴이 창녀로 전락하던 그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바로 감정의 창녀로 전락하는 시기입니다. 아까 그 백화점에서 자살한 아줌마, 팡틴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감정의 창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장은 선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말을 살짝 바꾼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건 이론이 아주 기기묘묘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세계화. 이것은 바로 자본의 자유화입니다. 외국 돈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IMF 일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 돈이 싹 들어왔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싹 빠져나가서 IMF 일어난 거죠. 두 번째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기업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하라.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빵티네 시대가 똑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 만족 경영. 이게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기업이 노동자의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감정노동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감정마저도 억누르고 해야 되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고객 만족이 과연 무엇입니까? 웃고 친절한 게 고객 만족이 다가 아니고요. 진짜 고객 만족은 서비스의 본질에서 나와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인데요. 세월호 그 청해진 해운이요. 놀랍게도 해수부의 최우수 고객 만족 선사 4년 연속 상을 받았어요. 해운의 최고의 고객 만족이 뭡니까? 안전한 여행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고객 만족 리스트에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얼마나 잘 친절한가, 웃는가, 뭐 방송은 잘하는가, 화장실은 깨끗한가, 그런 걸로 4년 연속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웃음과 친절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본질에서 찾았다면 세월호 사건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객 만족 경영도 마음대로 감정을 주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비스 센터, 전자회사 서비스 센터 가시면 3번 놀랍니다. 그 기사들의 놀라운 친절에 놀래죠. 예, 두 번째, 고치고 나오면 또 해피콜센터 점수 매기는데 깜짝 놀래죠. 예, 또 세 번째 놀랄 일은 뭐냐? 그분들이 그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글이 다 비정규직이거나 다 아웃소싱이에요. 바로 두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화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모 전자회사에서 계속 자살 사건이 나가지고 한명숙 의원실에서 아예 우울증 조사를 했어요. 서비스 센터,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고도 우울증이 뭐냐, 여기 나온 고도 우울증이 바로 지금 즉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고도 우울증이에요. 그게 30.4%예요. 중등 우울증이 23%, 그러니까 54%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남자가 아니고 대부분, 여자가 아니고 대부분 남자라는 사실이 더 슬픕니다. 옛날에 250년 전에 그 레미제라블의 시대에는 여자만이 창녀로 전락했다면 지금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창녀로 전락하는 겁니다. 삼성 그 전자회사에서 지금 4명째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출장 기사의 경우에요. 비수기 때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지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여기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취직 안 되잖아요. 20% 30%밖에 안 돼요. 취직되면 전부 다 비정규직의 서비스업에서 여러분들 감정을 팔아야 됩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돈과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의 감정을 파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감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제의 감정 노동은요, 이제 육체 노동의 시대에서 정신 노동의 시대 이제 다 끝났고 바로 감정 자본주의가 바로 지금의 감정 노동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근로자가 1,000만 명입니다.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이고요. 전체 5천만 명 중에 근로자가 2,500만 명인데요. 그중에 순수하게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700만 명 내지 800만 명이 다 서비스업 감정 노동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기서 풀고 저기서 받은 스트레스 여기서 풀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온 국민이 서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입니다. 유럽은 이미 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상생 자본주의. 같이 살자.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환경도 살 수 있는 길이 뭐 없겠느냐. 이게 자본주의 4.0이에요. 상생 자본주의. 지금 신자유주의가 거의 극한에 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 사회의 시대가 지금 중산층을 다 무너뜨리고 세계의 빈부격차 1위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미국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손가락 붕대 하나 감았는데 930만 원 진료비 나온 사건 엊그저께 텔레비에 나섰죠. 그게 신자유주의의 극한에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그리 안 가리라고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자본주의로 가자. 유럽은요 이미 상생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본주의가 살 길은 이것이라고 이 책을 쓴 칼레츠키라는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감정노동도 단순한 사람들이 그런 나의 감정을 참고 스트레스를 참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게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자본주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 자본주의 시각에서 바로 이 감정노동을 바라보자면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감정노동의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은행에 강의를 갔더니 그 은행에서 가장 큰 진상이 누구냐? 사실은 옆에 마트의 직원들이에요. 마트의 여직원들이 그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데 여기 저기 갔더니 고객은 왕이다. 은행 가서 막 진상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친절했는데 너 개판이야 막 날칩니다. 은행은 또 가만히 있어요. 옆에 또 백화점 가가지고 또 박살냅니다. 백화점 직원 또 가만히 있어요. 또 옆에 구청에 가가지고 또 박살냅니다. 공무원 또 가만히 있어요. 다시 또 그 마트에 가서 박살내요. 온 국민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감정노동의 폭탄 돌리기예요.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자본가들은 극한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으나 1000만 명의 비정규직, 1800만 명의 이 감정노동자들은 서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고객이 될 때 가서 왕노릇 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야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고 상생 자본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다.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 감정노동연구소에서 이런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이메일 주소로 서명을 하시면 제가 쓴 책, 첫 번째 쓴 책 왼쪽에 까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PDF 파일로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다짐, 진짜 왕노릇 하려는 소비자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는 멍들고 있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친구는 언제나 소비자인 동시에 감정노동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존중받고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를 존중함으로써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생자본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이거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 때 이 긴 내용을 15분 동안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심각한 감정노동 하고 와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소장님 말씀 듣고 또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취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톡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